안녕하십니까. 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정상적인 독임에도 불구하고 오픈해 왔을 때는 입구가 없다 하고 바로 놓으면 밑이 빠졌다 하니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결국 내가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도 그 말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요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옹기장수의 이론을 갖다 대기에 앞서 한국 굴지의 대기업의 최고 책임자라면 이러한 옹기장수 이론으로 궁색한 변명을 해야 할 만한 그런 처지에 놓이는 일 자체를 회피했어야 하지 궁색하게 옹기장의 이론을 대어서 이것이 내가 진실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몰려있는 어떤 자신의 어떤 가벼운 처신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이런 점은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시장을 설명하면서 중장기 상승 유효하나 단기 하락 예상된다. 혹은 단기 조정 예상되나 저점 매수하자. 이런 얘기들은 결국 사라는 얘기인지 팔라는 얘기인지 시장이 지금 좋아진다든지 나쁘게 된다든지 이런 방향성이 없이 소위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피해나가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은 제도권뿐만이 아니라 저를 비롯한 비제도권에 있는 사람들마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을 해야 하는 국면인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 연루된 대기업의 경영자분이 옹기장수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할 정도로 그런 어떤 궁색한 이야기를 하듯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전부 어떤 궁색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난감하고 어려운 국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투자자들은 좀 더 냉정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시장을 약간 한 발 물러서서 관망해보는 것도 향후에 내가 주식 투자에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제 역시 수요일입니다. 29일이니까 오늘 시장이 이제 13포인트 하락이고 코스피 지수가 아마 1.7포인트 정도 하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녹화를 하기 위해서 오후부터 일찍 장을 못 보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현재 오늘 약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프로그램 매도가 오후 한 2시까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감 이후에 조금 복구한 모습이긴 한데 이러한 모습들은 아주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선물옵션 만기일에 대해서 이제 조금 준비를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만기일이 6월 이제 두 번째 목요일이 아니라 수요일로 당겨졌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그 선물옵션 만기일까지 실거래일 기준으로 약 한 7일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송이 녹화되는 이제 방송된 토요일 이후에는 토요일 기준으로 해서 약 한 6에서 7일 정도 남겠죠. 그런 남아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현재 9일이 남았고 7에서 9일이 금요일 토요일이 지나면 그 다음 주 5일간 그 다음에 이틀간 약 7일 남습니다. 그런데 현재 프로그램 매수 정보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잠겨갈 수 있는 5천억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의를 할 때 말씀드리기를 이번에는 5천억 정도를 남기고 청산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기관이나 제도권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결국 비슷한 얘기들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제도권에서도 분석을 한 5천억 정도
남기고 일단 청산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리포트들이 오늘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5천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베이시스가 아주 악화된 상황에서 들어왔던 물량이 있을 수 있고 장기저축 펀드라든지 혹은 기존 어떤 설정된 부분에서 거래를 늘리기 위해서 실제로 수익과 상관없이 들어오는 펀드까지 다양하게 기본적으로 잠궈갈 수 있는 5천억에 현재 거품이 들어있는 것이 아마 오늘 많이 청산되어 있으니까 현재 약 한 4천억 정도의 거품이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연 정확한 수치인가라고 묻는다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확한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메일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여기서 항상 이렇게 몇천억 그러는데 이 기준을 어디에서 잡느냐? 그것은 여러 가지 이제 통계, 그 다음에 정권거래소의 공식 홈페이지, 다양한 어떤 정보사 자료 다 알 수 있지만 이것들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프로그램 매매라는 것은 항상 선물을 팔고 그 다음에 현물을 사는 어떤 차익 거래, 매수 차익 거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레깅이라 그래서 현물을 미리 사놓고 다음날 선물을 팔고 이렇게 되면 이것을 신고를 해서 프로그램 매수로 잡힐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형태로 레깅을 시키고 놔둔다면 이것은 비차익으로 잡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차익 잔고가 9천억에서 1억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그 이후에 신고되지 않은 미신고 물량까지 감안한다면 실제로 더 많은 물량이 잠복해 있을 것이며 이러한 것들이 요즘 한번 차익거래 매수 차익거래 잔고 청산이 일어나면 차익거래 잔고 청산이 일어날 때 반드시 비차익에서도 거의 따라서 동시에 매도가 나온다는 점이 이러한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매수할 의지가 있다면 차익거래 청산 시점에서 비차익으로 오히려 매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익거래 청산 시에 비차익이 거의 같은 물량으로 동시에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고유 계정에서 나오는 현물 물량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차익거래로 신고되지 않은 차익거래 물량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9천억까지 줄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것보다 플러스 알파의 차익거래 잔고가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청산되는 과정의 제1조건은 자 우리가 지난번까지 강의했던 내용으로 되짚어 본다면 청산되는 제1조건 즉 롤오버가 되는 제1조건은 뭐냐? 이골물의 고평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골물 즉 현재 6월물 선물이 예를 들어서 6월물 선물이 현재 105.6포인트 정도 된다면 만약에 만기일 기준으로 하면 만약에 9월물이 만기일로 다가갈수록 최소한 106포인트 정도 수준으로 가준다면 이것은 롤오버를 시킬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 그래서 현재 매수 차익거래 잔고 청산 여부가 초조한 분들은 이 9월물이 어떻게 가나를 봐야 하는데 오늘까지는 이 9월물이 오히려 저평가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롤오버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어떻게 작용할지 하는 것은 아직 남은 7거래일 동안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하는 것을 지금 예측하는 것을 미리 승급하고 다음 주 정도에 선물 옵션 만기 지수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기관의 어떤 옵션 선물 합성 포지션을 다 고려했을 때 저는 약 한 105포인트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한 1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만기일 지수를 맞아주는 것이 각 거래 주체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마 현재 같은 경우 다소 좀 무리한 이야기지만 넓게는 105에서 110포인트 정도의 어떤 박스 안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105포인트가 하회되어 버린다면 시장의 포지션 설정은 다음 주에 다시 아래쪽으로 다시 재설정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단기적으로 오늘 일단 104포인트까지 붕괴되어가는 상황에서도 의외로 마지막 105포인트까지 일단 시장이 지지되는 모습을 보고 또 마지막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풋옵션에서 프리미엄이 고평가되었을 때 이 풋옵션 프리미엄을 수치하는 전략이 나타나는 즉 풋옵션을 매도하는 세력이 개인이 아닌 어떤 메이저들의 풋옵션 매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쉽게 이것이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드느나 우리가 일봉 차트상으로 보면 상당히 참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요일장인데 금요일장에 105포인트에서 개발락을 다시 출발하거나
결국 이것이 105포인트가 무너져서 150포인트를 되돌리지 못한다면 다음 주에는 105포인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의미 있는 지수대가 되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역대 어떤 선물옵션 만기를 통틀어서 가장 예측이 어렵고 가장 힘든 국면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단 하나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본다면, 현재 그렇다면 롤오버 되지 않고 일단 롤오버가 일부가 된다 하더라도 최소 향후 앞으로 많은 물량이 앞으로 한 6천억에서 5천억 정도의 매도가 나온다면, 최소한 뭐 금요일은 이제 오늘 많이 틀었으니까 뭐 월요일이나 혹은 화요일 안에 또 한 번 대량의 매도가 나뉘어서 나오든지 대량의 매도가 나오든지 하는 형태로 가야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장시 초부터 프로그램 매도가 증가되고 베이시스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후장 추가 악화의 가능성까지 엿보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의미 있는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을 오히려 어느 정도까지는 지지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가장 이상적인 이런 롤오버의 물량 소화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의 진영이었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지수는 13포인트가 하락하였지만 오늘 시장의 의미는 대형주, 즉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매물을 의미 있게 소화한 장이다. 즉 선물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데 현물 지수가 떨어지는 속도가 이것보다 더 낮아지면 당연히 역베이시스가 되고, 즉 우리가 앞으로 가장 이상적인 베이시스 유지는 뭐냐면, 시장을 지키면서 청산되는 것은 현물 매수 주체가 등장을 해서 선물, 이 프로그램 매도 연계된 선물 매도와 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더라도 이 베이시스는 비록 악화된다 하더라도 현물에서 계속 밀어 올리는 이러한 형태의 모습만 나와준다면 800선 지지가 충분히 가능한데, 만약에 이러한 어떤 오늘처럼 의미 있는 어떤 매수 세력이 밑에서 얼마나 금요일, 월요일 장에서 지켜내느냐가 향후 시장의 관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대단히 중요한 변곡점인데, 이 방송을 보시게 되는 내일이 이제 목요일이군요.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 정도 안에서 아마 목요일 내일 하루 건너뛰어서 금요일, 월요일 건너뛰어서 화요일 정도의 매물이 한 번 더 나올 때 이것을 어떻게 소화하느냐를 보고, 또 내일 목요일 장에서 방송을 보시는 날로부터 이틀 전이죠. 목요일이죠. 그날 기준으로 105포인트 상방에서 출발해서 위로 상승을 해주느냐, 105포인트에서 하락의 모습을 보이느냐가 다음 주 만기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은 섣부른 예측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에 대한 어떤 관점에서 시장을 지켜보고, 현재도 철저하게 일단 하락장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우량주만 상대해야 한다는 것. 대부분 우리가 차트를 보면 지금 현재 막 정권방송, 어떤 정권정보에서 보면 대부분 이러한 종목 추천합니다. 이렇게 상승해서 이렇게 와서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 한 121 이평선 정도를 붕괴시키고 있다가, 이렇게 붕괴시키고 있다가 뭐 5일 이동 평균선이 현재 뭐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 주가가 여기 와서 떨어졌다가 5일 이동 평균선 위에 이렇게 얹혀 있고 여기서 거래가 조금 증가하면 거의 대부분의 차티스트의 눈에는 이 종목이 좋아 보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차티스트 눈에는. 왜? 주가가 크게 하락해서 중기선은 대충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5일 이평선이나 뭐 20일 이평선 위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해 있는 모습을 보이면 대부분 종목 추천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 수식은 가게 가려면은 반드시 이 하락각을 보정하는 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종목에 손을 댄다는 것은, 하락장에서 이러한 종목에 손을 댄다는 것은 거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굳이 주식을 매매하고 한다면 아직까지 중기선이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고 주가가 이렇게 가서 이러한 행보를 보이는 모습들, 이렇게 가는 모습들, 이것이 관심이 되어야지, 지금 이렇게 가는 모습들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나중에 이러한 종목들은 중기적으로 지지받고 재상승을 가는 과정은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있는 종목들이 되올라가는 것에 비하면 리스크라든지 뭐 수익률을 생각했을 경우에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것인데, 현재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차트, 하락한 종목 중에 곧 반등할 것처럼 보이는 차트들에 기억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어떤 거래량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제가 모처럼 이렇게 쪽지를 하나 들고 나왔는데, 이렇게 쪽지를 들고 나온 가장 큰 이유도 보통 이런 거래량과 관련된 혹은 어떤 기법이라는 이름으로 관련된 얘기들은 차트를 실제 사례를 두고 말씀드리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쉽고 이것이 어떤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기가 쉽지만 반대로 그만큼 대단히 어떤 독소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의 어떤 차트 혹은 뭐 차트의 어떤 기법 이러한 것들을 보면 당장 그것을 보았을 때는 대단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나중에 내게 많은 독이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 칠판을 사용해서 대충 두리뭉실한 선을 기준으로 어떤 개념에 관련된 이야기만 소개를 드릴 테니까 이 개념에 관한 이야기를 그저 하나의 또 화두로 두시고 이것을 말한 사람의 생각은 어떤 것이었을까를 되짚어보는 혹은 내가 추론해보는 습관을 들이면서 차트를 가지고 스스로 사례를 찾아보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사토시 니치로라는 분의 거래량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토시 니치로라는 분은 일본의 3대 기술적 분석가 혹은 일본의 3대 주식 이론가 중에 한 사람으로 꼽혔던 분인데 이 사토시 니치로라는 분이 이야기했던 거래량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들을 오늘 몇 가지 소개할까 합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것은 제일 먼저 우리가 지금 현재 국민은행 차트 같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해서 횡보 하락 과정을 거치면서 고점을 한 차례 형성을 하고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보일 경우에 이 주식은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리기를 국민은행은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 고점을 돌파해서 나가면 일단은 매수를 하되 이것이 만약에 되돌아 들어와서 트랩을 만들면 트랩을 만들면 굉장히 부정적이고 이 하방을 이탈하면 초강력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국민은행이 현재 시장의 어떤 방향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은행이 이렇게 상승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시장이 살아날 것을 기대하는 것이고 국민은행이 이렇게 간다면 앞으로 시장은 700대의 지수대에서도 한참 밑에를 바라보게 해야 하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우리가 주식의 차트를 보면 패턴만 바라보게 되죠. 그러나 대부분 이런 식의 차트들을 보게 되면 어떤 하나의 어떤 상승 고점에는 반드시 증가된 어떤 거래량이 반드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거래량들이 나타나 있겠죠. 그러면 현재 가장 큰 고점을 형성된 이 부분에 이렇게 고점이 있고 이러한 어떤 형태의 우리의 거래가 지금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국민은행에서 이 국민은행 차트에서 보아야 할 것은 뭐냐? 이러한 어떤 상승 진행형의 패턴 박스를 진행해 나가다가 박스를 돌파하는 것을 매수 시점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패턴으로 보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이 하향 돌파했을 경우에는 이 지점에서는 만약에 상향을 하더라도 이 지점에서는 절대로 주식을 사지 않는다. 즉 완전하게 다시 여기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이 종목은 그때부터 보아서도 안 된다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바로 거래량에서 나옵니다. 왜냐? 단순하게 쉽게 생각해도 여기서부터 여기서 이 많은 양의 거래들은 바로 여기를 굉장히 강력한 매물벽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것을 돌파를 하면 붕괴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지적을 계속 보이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은행을 주목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반대로 이것을 이탈하였을 경우에는 항상 어떤 종목이 그렇듯이 여기서 되돌아가거나 여기서 트랩을 만들어서 다시 돌파하거나 이렇기를 기대할 수가 없다. 이유는 여기서 이 만들어진 이 거래를 청산하는 시간은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거래량의 매물 압박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가 많이 형성된 횡보박스를 하향 이탈한 종목은 그때부터 모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분이 제1법칙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런 사례를 시장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평소보다 우리가 거래량이 많으면 대부분 고점을 형성하는데, 우리가 평소보다 극도로 많은 거래량, 소위 말하는 평소보다 극도로 많은 거래량 혹은 뭐 대량 거래량이라고 하면 평소보다 많은 거래량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평소보다 많은 거래량이 평소에 뭐 100만 주가 터지던 종목이 200만 주면 평소보다 많은 거래량인가? 이랬을 때 약 3년간의 거래량 평균의 3배 이상이면 평소보다 많은 거래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총 발행 주식 수의 10%에 해당하는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 대량 거래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평소보다 많은 거래량, 이 사토 시니치로 실은 평소보다 많은 대량 거래가 실리면 그것은 주가의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평소보다 많은 거래량을 지난 3년 내의 평균 거래량을 평균하였을 때 그 평균치의 3배다라고 제시를 했지만, 요즘 이 3배다라는 이 수치에는 큰 의미가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고, 총 발행 주식 수의 10%, 중소형 종목은 이것이 약 한 20%에서 3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은, 보통 10%의 거래를 형성하면 단기 고점을 형성한다는 것은 우리 시장의 우량주의 혹은 대형주의 사례를 보면 상당히 정확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평소보다 많은 거래량이라고 사토 시니치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인다면, 우리는 보통 주식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르는 국면이 있고, 뭐 이렇게 오르는 국면이 있고 또 떨어지는 국면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주가는 주가 거래량의 제1원칙은 뭐냐 하면, 우리가 거래량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거래량 제1원칙은 거래가 증가하면 반드시 주가가 상승해야 되고, 거래가 많이 증가하면 주가가 많이 상승해야 된다는 단순한 원칙은 필연이다. 그 다음에 거래량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매수의 국면은 언제냐 하면, 매수의 국면은 반드시 대량 거래가 터질 때가 아니라 거래량 저점이 바로 매수 포인트다. 대부분 여러분이 보시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데이 트레이더나 스윙 트레이더들은 오늘 아침에 이 주식이 평균 거래량의 일평균 거래량의 거의 80% 90%를 오전 10시 9시까지 대량 거래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수한다. 초단기 시각에서 맞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주식은 주봉 혹은 일봉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이러한 얘기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반드시 거래량 저점을 형성하였을 때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거래량의 매도는, 거래량은 주가를 반드시 상승해서 동반을 시켜야 하는데, 매도는 언제 하느냐? 거래가 증가하였는데 주가가 못 오르면 이것은 매도 포인트다. 이것은 거래량 분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에서도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래량에서도 이 4가지 봉우리, 즉 3봉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가가 상승을 하는 과정을 한번 지켜봅니다. 어떤 주식이 이렇게 상당히 이제 하락하였다가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앞에서 거래가 한번 증가되는 모습을 보였을 것이고, 이쪽에서 이제 거래가 많았겠죠. 여기서는 많았다가 거래가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서 거래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여기서는 이제 바닥 거래량을 형성한 다음에 주가가 한번 상승하는 제1국면이 만듭니다. 그래서 제1국면이 만들고 초세 2국면이 이쯤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고, 초세 3국면이 이쯤에서 일어나면 이 3단 패턴으로 거래량이 증가를 하는데, 이렇게 3단 패턴의 거래량 증가가 나타나면서 거래량이 우리가 주가의 게이트에 도달을 하면 이 주식은 상승하지 못한다. 이 사토 시니치로 씨는 이 게이트를 우리가 관문이라는 이제 한자어로 표현을 했는데,
주가에는 이분의 이치에 따르면 주가는 관문이 있다. 그 관문은 의미 있는 선이다. 즉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봉이 하락을 하다가 뭐 이렇게 하락을 하면 이 자리가 한 개의 관문이 될 것이고, 또 이렇게 봉이 모이다가 갭 하락을 한 자리가 또 있으면 여기가 또 하나의 관문이 될 것이고, 또 주가가 이렇게 긴 윗꼬리를 남기면서 이렇게 가면 여기가 하나의 관문이 되는데, 이 관문을 돌파할 때는 반드시 이전 거래량을 넘어서야 한다. 즉 예를 들어서 이 관문을 넘어서는 데는 이 거래량을 넘어서는 거래량이 필요하고, 이 관문을 넘어서는 데는 이 거래량을 넘어서는 거래량이 필요하고, 이 관문을 넘어서는 데는 이 거래량을 넘어서는 관문이 필요한데, 만약에 이 세 개의 혹은 네 개의 관문이 만약에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것은 제가 변형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게이트를 통과하는데, 돌파하는데 절대로 3번 이상의 시도는 관문 돌파의 실패로 연결된다. 즉 우리가 주식을 상승하였으면 더 많은 거래량이 돌파되어서 가는 것은 당연하고, 여기서 더 많은 거래량이 돌파되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이것이 상승할 주식이라면 이익 실현은 여기서 상승하였을 때, 여기 상승하였을 때 이익 실현이 끝나고, 이 정도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은 매도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주가가, 거래가 아주 감소하는 상황에서 관문을 돌파해서 마지막 관문 돌파 거래량이 나타나고 다시 거래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와야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것이지, 각 관문에서 거래가 증가해서 3개의 큰 관문을 추세를 만들어버리면 이 관문 게이트까지 돌파하지 못했다면 이 주식은 실패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거래량을,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상승하지 못하면 나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상승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였다가 상승을 이렇게 해나가는데, 여기서 거래가 이제 한번 증가되고, 또 뭐 여기서 거래가 한번 피크가 일어나고, 또 이쪽에서 거래 피크가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 거래 피크는 3번으로 끝나고, 여기서 더 넘어서는 거래량이라는 것은 최저 지난 3년간의 최고 시세를 돌파하기 위한 어떤 거래량 이외에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고점 거래량 피크는 없는데, 그럼 이후부터는 거래량 피크가 이제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거래량 피크가 감소하면 이 거래량 피크가 감소할 때까지 주식이 버텨줘야지, 만약에 거래량 피크가 감소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이제는 다시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그래서 주가가, 여기서는 우리가 두 가지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주가가 횡보를 하는 경우와 거래 피크는 감소하는데도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거래 피크가 상승으로 3번의 피크가 일어났으면 하락 피크도 거래량이 한번 늘었다가 또 다시 한번 거래량이 늘었다가 이 추세를 완전히 벗어나서 여기에서 생긴 것을 거래량 저점이라고 부르지, 우리가 이 거래 피크에서 거래가 여기 감소했다고 해서 이것을 거래량 저점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거래량 저점은 매수 시점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거래량은 피크가 감소하면 이 3개의 피크를 만든 다음 이 피크를 벗어난 상태에서 이 이전의 저점을 계속 저점을 하회하는 신저점을 만드는 거래량, 이것이 거래량 저점이다. 그런데 이렇게 거래량 저점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까지 주가가 횡보를 해준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국민은행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재상승에 또 여지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더 이상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보유의지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럴 때 횡보를 하는 것은 기관 투자자의 매집에 의한 상승 혹은 횡보다. 즉 주가가 피크를 형성하고 피크가 감소하면 당연히 주가는 하락 조정을 받아야 함에도 횡보나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이럴 때 가장 정상적인 방법은 이점에서 피크가 감소할 때 매도를 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버티다가 소수의 매도 세력만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미 힘의 균형이 평평하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피크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재매수하는 것이 물론 원칙인데 이때도 계속 더 올라버리는 수도 있다. 이유는 이 앞에 있는 거래량 피크들은 이 물량이 기관 투자자들에 의해서 장기 펀드로 잡혀 먹혔기 때문에 이 거래량 피크의 감소에 의해서도 주가가 횡보나 상승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반드시 기관 투자자가 선호하는 기관 투자자의 선호 종목들에 해당된다. 그래서 거래량 피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을 기대하거나 거래량 피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2차 상승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우리가 기관 선호주의인가 아닌가라는 점을 유시 있게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의 피크와 주가의 상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거래 피크가 그러면 다시 원칙으로 들어간다면 거래는 세 번째에 피크가 일어났는데 이 피크와 주가의 상승이 맞물리고 다음부터 피크가 감소를 한다면 이것은 일단 매도 국면이다. 다음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이 매물을 상회하는 매물, 또 거래가 없이는 즉 이 매물을 상회하는 거래가 없이는 주가 상승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상회하는 거래, 즉 이 추세를 극복하는 또 다른 거래량 피크가 나타나지 않는 한 거래량의 고점은 주가의 고점일 것이다 라는 것이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래량 이론과도 거의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사토시 니치로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7, 14, 28, 56의 1대1 평균 법칙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락 일수와 하락 거래량은 하락 거래의 합은 상승 일수와 상승 거래의 합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떠한 경우에 해당이 되느냐 하면 거의 대부분이 원형바닥이나 혹은 삼전바닥, 즉 삼중바닥에서 일반적으로 잘 들어맞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분의 이야기로는 반드시 주가가 상승하던 주가가 즉 하락 주가가 아니고 조정을 보일 때 이것이 조정을 이렇게 만약에 보인다면 이 하락 조정의 거래 일수와 상승의 거래 일수는 거의 같다. 대부분 이 날짜는 7일이 아니면 14일이고 그것이 아니면 28일이고 더 크게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는 56일짜리가 많은데 이것이 단기 차트로는 작은 봉으로는 7일짜리 중기로 보면 14일짜리 28일짜리 하락이 이루어지는데 이 하락의 일수가 이 수치와 근접하거든 이 거래량, 이 당시에 이루어진 거래량의 합을 먼저 계산을 해두고 저점이 언제든지 형성이 딱 되면 그 다음부터 돌리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사는 게 아니고 이것과 같은 날 시간이 걸려서 요렇게 가든 같은 시간이 걸려서 이 거래량이 1000만 주였다면 대부분 10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여기서 나와줘야 이것이 돌파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이러한 어떤 원형바닥형 혹은 이렇게 해서 삼중바닥형의 형태를 취할 때 혹은 이전바닥의 형태가 더 이상적일 것 같지만 실제로 한국 시장에 조사를 해보면 이전바닥에 대해서 날짜가 맞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이전바닥의 형태는 거의 대부분이 이런 형태를 취하거나 이런 형태를 취하거나 이런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주가의 낙폭이 아주 공평하게 떨어지는
뭐 이러한 형태의 이중바닥이 나타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원형바닥 내지는 삼중바닥, 사중바닥과 같은 혹은 뭐 박스권에서 뭐 이러한 어떤 박스를 형성했을 때 이것이 총 거래 일수와 거래량의 합은 이쪽 거래 일수와 이쪽 거래량의 합과 같을 가능성이 있고 반전을 할 것이라면 무슨 얘기냐면 이것과 이것이 안 맞다면 지금 현재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반전이 아니고 이렇게 갈 확률이 높고 만약에 이것과 이것의 날짜와 거래량의 합이 맞다면 크게 상승할 확률이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의지로의 1대1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일봉, 주봉, 월봉 혹은 뭐 1년간의 거래량을 중심으로 크게 바탕을 그리는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지 각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상승하던 주가가 이렇게 하락 조정을 보이면 아까 말씀드린 신의지로 씨의 이야기 중에 여기 말하는 이 거래량과 이 거래량은 같으면 상승할 확률이 높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 A 구간의 거래량과 이 B 구간의 거래량이 있는데 A 구간의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주다. B 거래량의 구간이 500만 주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이것은 넘기 어렵다. 당연히 주가는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만약에 우리가 소형주, 특히 소형주가 아닌 대형주에서는 기관 선호주이면서 유통 물량이 많지 않은 종목, 현재 우리 시장 같으면 뭐 SDI 뭐 이러한 종목들이 해당이 되겠네요. 이러한 종목들이 만약에 기간은 일정하더라도, 즉 기간은 비슷하더라도 거래량이 A 거래량보다 B 거래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새로운 가격을 형성하거든, 새로운 가격, 이 주식은 대단히 많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미 수급이 대단히 양호하기 때문에 이 폭만큼을 상승을 시키는데 필요한 거래도 없이 이 하락 구간은 매집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가격만 형성한다면 대단한 상승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매수 타이밍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수는 언제 하느냐? 주가 저점에 한다. 거래량 저점에서 매수를 한다. 거래량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면 이런 식이 가능합니다. 주식이 상승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하락 조정을 보였습니다. 하락 조정을 보였을 때 반드시 거래량은 뭐 이러한 형태로 보였겠죠. 보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조정을 보일 때 이러한 어떤 포인트를 보였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락 조정을 보이는 종목은 피크가 형성되고 이 피크를 벗어나서 저점 거래량을 형성을 하면 이때가 바로 매수의 자리인데 이 피크 이후에 거래량 감소해서 매수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이건 역시 마찬가지. 설령 이게 좀 벗어났다 하더라도 이것은 추세가 이쪽으로 연장될 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락 추세를 관점을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주세가 가서 상승을 하락을 할 때 이런 거래량 피크, 거래량 피크, 거래량 피크 이렇게 나타났다 칩니다. 그러면 단지 우리는 추세가 이 추세에서 이 추세로 바뀌었을 뿐이죠. 그러면 거래량 저점은 여기서 찾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은 이제는 여기로 바뀌는 셈이고 이런 거래량 피크가 나타나지 않고 그대로 감소한다면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 되는데 이때가 거래량 저점일 때다. 그러면 거래량 저점이 나오면 그냥 매수하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꾸로 거래량이 저점을 형성을 했을 때 저점에서 바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량 그 저점의 매수의 급소는 여기서 거래가 바닥에서 거래가 터졌을 때 다시, 즉 주가가 상승을 해서 하락 조정을 어느 정도 일부 보이고 바닥을
형성했다는 것이 패턴으로든 기술적 분석으로든 감각으로든 주가의 바닥이 예상될 때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어떤 추세를 완전히 벗어난 거래량 저점을 형성했을 때 바닥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량이 1피크를 제1거래량 피크를 형성한 다음에 거래량이 다시 저점을 줄 때가 바로 매수의 급소다.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반드시 이 부분은 꼭 명심하셔야 되는데 거래량이 저점을 형성했을 때 이것이 거래량 최저라는 것을 누가 보장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최저를 기다린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매도 압력이 완충해서 매수 압력과 충돌해서 소멸되기를 기다리는 시점을 기다린다는 뜻인데 여기서 거래량 저점을 형성하더라도 돌출 거래량과 주가의 반등의 기미를 보여주는 피크가 나타나면 이때 바로 사는 것이 아니고 왜냐? 이것이 바로 주가의 바닥이 아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거래가 바닥으로 가버리거나 과열의 피크가 나타나면서 상승 이후에 바로 꺾여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의 피크는 언제냐? 매수의 급소는 주가 거래의 바닥 이후에 거래가 피크가 제1피크가 일어나면 상승할 주식은 반드시 다음날 거래량 저점을 한 번 더 준다. 단 이때 거래량은 이 저점 거래량과 제1피크 거래량의 사이에서 놓이는 거래량이다. 이유는 여기서는 매수 압력이 강화되었지만 여기서 거래가 항상 주가가 하락에 있었던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여기서 매수한 단기 투자자들이 물량을 되돌려내고 내는 압력에 의해서 이 저점 거래량보다는 거래가 증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래 상승을 확신하지 못하는 매수 세력의 머뭇거림이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저점과 피크와의 사이에 들어오는 저점 거래량을 줄 때가 매수의 급소다. 이까지를 일단 진행을 하고 오늘 원래 제가 계획했던 분량의 3분의 1 정도밖에 진행 못했지만 다음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스닥 시장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모습입니다. 물론 거래소 역시 조정 국면에 놓여 있긴 하지만 코스닥 투자자들은 손실이 점점 확대되면서 정말 이러다가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기반이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 정도입니다. 이러한 일들의 어떤 근본에는 물론 주식시장 전체의 어떤 수급 측면에서 크게 상승과 하락이라는 어떤 대세력 측면으로 논할 수 있지만 그것과는 달리 지나치게 과도한 상승을 보이고 또 지나치게 과도한 하락을 보이는 코스닥 시장은 분명히 정상 수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연히 싱가포르의 현재 선임 장관이신 리콴유 씨가 한국 국내 방송사와 위성으로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 인터뷰를 대부분 흔히 쉽게 넘겨볼 수도 있는 부분이었지만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남는 점은 이분이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노사문 일부 소수만 하락이고 코스피 지수가 아마 1.7포인트 정도 하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녹화를 하기 위해서 오후부터 일찍 장을 못 보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현재 오늘 약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프로그램 매도가 오후 한 2시까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감 이후에 조금 복구한 모습이긴 한데 이러한 모습들은 아주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선물옵션 만기일에 대해서 이제 조금 준비를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만기일이 6월 이제 두 번째 목요일이 아니라 수요일로 당겨졌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그 선물옵션 만기일까지 실거래일 기준으로 약 한 7일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송이 녹화되는 이제 방송된 토요일 이후에는, 토요일 기준으로 해서, 약 한 6에서 7일 정도 남겠죠. 그럼 남아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현재 9일이 남았고, 7에서 9일이, 금요일, 토요일이 지나면, 그 다음 주, 5일간, 그 다음에 이틀간, 약 7일 남습니다. 이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피해나가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은 제도권뿐만이 아니라, 저를 비롯한, 비제도권에 있는 사람들마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을 해야 하는 국면인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 연루된 대기업의 경영자분이 옹기장수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할 정도로 그런 어떤 궁색한 이야기를 하듯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전부 어떤 궁색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난감하고 어려운 국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투자자들은 좀 더 냉정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시장을 약간 한 발 물러서서 관망해보는 것도 향후에 내가 주식 투자에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제 역시 수요일입니다. 29일이니까 오늘 시장이 이제 13포인트 한. 그런데 현재 프로그램 매수 정보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잠겨갈 수 있는 5천억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의를 할 때 말씀드리기를 이번에는 5천억 정도를 남기고 청산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기관이나 제도권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결국 비슷한 얘기들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제도권에서도 분석을 한 5천억 정도 남기고 일단 청산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리포트들이 오늘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5천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베이시스가 아주 악화된 상황에서 들어왔던 물량이 있을 수 있고 장기저축펀드라든지 혹은 기존 어떤 설정된 부분에서 거래를 늘리기 위해서 실제로 수익과 상관없이 들어오는 펀드까지 다양하게 기본적으로 잠궈갈 수 있는 5천억에 현재 거품이 들어있는 것이 아마 오늘 많이 청산되었으니까 현재 약 한 4천억 정도의 그 말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요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옹기장수의 이론을 갖다 대기에 앞서 한국 굴지의 대기업의 최고 책임자라면 이러한 옹기장수 이론으로 궁색한 변명을 해야 할 만한 그런 처지에 놓이는 일 자체를 회피했어야 하지 궁색하게 옹기장의 이론을 대어서 이것이 내가 진실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몰려있는 어떤 자신의 어떤 가벼운 처신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이런 점은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시장을 설명하면서 중장기 상승 유효하나 단기 하락 예상된다. 혹은 단기 조정 예상되나 저점 매수하자. 이런 얘기들은 결국 사라는 얘기인지 팔라는 얘기인지 시장이 지금 좋아진다든지 나쁘게 된다든지 이런 방향성이 없이 안녕하십니까. 하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정상적인 독임에도 불구하고 오픈해 왔을 때는 입구가 없다 하고 바로 놓으면 밑이 빠졌다 하니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결국 내가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도